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최인재 마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영상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즉 GFA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에 광고를 더 많이 하시려는 광고주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네이버 GFA의 광고에 대한 문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FA 광고를 직접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GFA 계정을 생성한 후 광고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가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리포트, 성과 리포트, 시너지 리포트, 그리고 도구에서 비즈 채널이나 잠재 고객, 그리고 전환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면 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가 우선 비즈 채널입니다. 이 비즈 채널을 관리에 등록을 해놓고 전환 추적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광고 진행에 원활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정에서는 결제, 즉 비즈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권한 관리로 마케터나 아니면 사내의 직원분들을 매니저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계정이고 계정 아이디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를 맡기려는 광고주분이 계시다면 이 광고 계정 아이디를 전달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 관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 화면에서 캠페인 만들기를 누릅니다. 광고에서는 캠페인과 그룹 그리고 광고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캠페인 세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전환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 카탈로그 판매, 쇼핑 프로모션 요 4개의 캠페인 목적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이 둘 중에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많은 분들이 전환 캠페인을 좋아하시는데,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CPC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높아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트래픽 캠페인은 클릭을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CPC 비용은 조금 더 낮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 캠페인만 돌리느냐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만 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정말 많지 않다면 같이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비중은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트래픽 캠페인이 조금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환 추적 관리에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하셨다면 전환 추적이 가능할 텐데,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에게 따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으로 많은 모수를 쌓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 모수를 가지고 전환 캠페인에서 돌리는 것도 꿀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전환 캠페인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오늘 날짜인 24년 12월 6일 김치 브랜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라고 설정을 하고 전환 캠페인 목적을 적습니다. 그 후에 캠페인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설정 같은 경우엔 비즈 채널 URL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비즈 채널 URL에는 비즈 채널에 등록된 자신의 웹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비즈 채널이 없는데요. 비즈 채널이 없다면 이곳에서 비즈 채널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비즈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고 비즈 채널 이름은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URL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곳에 광고주분의 웹사이트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회사 홈페이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 채널이 등록되게 되고 여기서 검수 중이라는 게 뜨는데, 검수가 완료되면 비즈 채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전환 추적 관리까지 들어간 후 전환 추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전환 추적 신청을 못하지만 광고주분들은 이곳에서 신청을 누른 후 비즈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설치를 할지 아니면 마케터에게 설치 대행을 맡기실지는 자유입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광고 세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비즈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 추적 대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 추적 대상도 마찬가지로 전환 추적 관리에 등록을 해놓은 웹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적화 전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매, 방문, 장바구니 등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전환 유형, 구매 완료, 장바구니 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매 완료, 그리고 장바구니 담기,
따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전환 유형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장바구니 담기도 우리 업체 그리고 우리의 업체의 상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노출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키지 않고 끄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캠페인 예산을 광고 그룹에 적절히 배분을 시키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그룹에 평등한 예산을 주고 테스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맡기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이 마쳤고 다음은 그룹 설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룹 만들기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광고 그룹 이름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넓게 노출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타겟을 넓게 가져가려면 처음에는 저는 벌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겟팅 설정인데요. 타겟팅 유형에는 오디언스 그리고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콘텍스트를 넣을 경우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제를 선택한 후 우리 업체 그리고 우리 업종이 어디에 맞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치 브랜드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제 타겟은 저는 설정하지 않는 편이고 저는 보통 오디언스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잠재 고객이라 함은 고객 파일, MAT 타겟, 웹사이트 타겟, 맞춤 타겟, 스토어 타겟, 고객 여정 타겟, 알림받기 타겟, 유사 타겟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웹사이트 타겟에서 방문한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그리고 구매한 사람을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전환 추적 관리에 제대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웹사이트 타겟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데모그래픽으로 넘어가서 여자, 남자, 비해당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는 성별을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온라인에서 주로 구매하는 연령층은 어디일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최소한 20세 그래서 연령층이 좀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체크를 하고 비해당자 포함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해당자는 로그인에 네이버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 중에서도 전환을 많이 일으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 또한 할 수 있는데요. 성인 타겟팅, 주류, 담배, 성인의 경우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장 데모가 있는데요. 확장 데모의 경우에는 영아, 부모, 유아, 아동 부모, 초등학생, 저학년 부모, 초등학생, 고학년 부모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에는 부모 분들이 주로 사시긴 하시지만 최근에는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김치를 많이 찾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 타겟팅인데요. 우리 업체가 특정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지역 설정까지 가능을 합니다. 지역 타겟은 이렇게 시 그리고 구, 동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겟 확장 같은 경우에는 피드 광고 자동 타겟 확장인데요. 피드 광고에 있어서 여러 지면에 더 확장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보통 피드 광고를 진행할 때는 키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및 계제 위치인데요. PC와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 중에서도 안드로이드와 iO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PC를 끄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계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유형의 소재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네이버에서 위에 D배너로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 같은 경우에는 1250, 720 아니면 1250, 560과 같이 직사각형의 넓은 지면을 의미합니다. 피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인스타그램 피드와 같이 정사각형 이미지로 노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 영역 그리고 배너 영역, 스마트 채널 중에 어떤 부분이 더 효율이 좋냐라고 장담을 해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채널에서 효율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및 예산입니다. 여기서 전환수 최대화에서 자동 입찰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판매 캠페인이기 때문에 전환수 최대화 쪽으로 자동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비용 관리입니다. 비용 관리는 입찰가 한도를 걸 수 있는데요. 입찰가 한도가 없다면 네이버 GFA에서 자동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수동으로 입찰가 한도를 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찰가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네이버 GFA에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 정도 입찰가 한도를 1,500원 정도로 거는 편입니다. 청구 기준은 CPC이고요. 예산은 1예산 10만원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30만원
거는 편입니다. 일예산과 총예산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일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계제 일정 및 방식인데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없음을 풀고 1월 3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을 하겠다 라면 시작일시와 종료일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세 일정인데요. 상세 일정은 어떤 요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출을 시킬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일에만 6시부터 9시, 오후 9시까지만 노출을 할 거다 라면 여기서 드래그를 한 후 금요일 9시까지 노출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제 방식입니다. 일반 계제, 빠른 계제가 있는데 빠른 계제는 자동 입찰 설정을 했을 경우 선택을 할 수 없고 일반 계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재 선택 방식은 최적화, 성과 가중, 균 등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성과 가중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노출 빈도의 경우에는 자동 설정 그리고 상세 설정이 있는데요. 노출 빈도는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켜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상세 설정을 누른 후 하루에 같은 사람에게 3번 그리고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단위로 이 소재를 한 사람에게 하루에 3번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광고 소재 이름은 예를 들어서 할인, 강조라는 이름을 짓고 이미지 추가를 누른 후 소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재는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소재가 있다면 이곳에서 소재를 골라주시면 되고 소재가 없다면 스마트 채널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채널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760, 160 사이즈와 750, 200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750, 160 사이즈를 선택하기 때문에 해당 체크박스를 누르고 눕기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미지 추가를 누른 후 기본 제품 이미지는 이쪽에 그리고 설명 문구는 이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가장 저렴한 김치 지금 구매하면 할인가 이렇게 배너를 제작한 후 배너를 다운받으면서 소재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소재를 등록한 후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모든 캠페인이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러 세트와 여러 소재를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소재를 넣은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GFA 광고 세팅은 끝이 납니다. 여러 그룹과 여러 소재 그리고 여러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의 최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